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근래 암 진단 받고요. 미토TV 시청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표준치료 앞두고 진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.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, 그러니까 표준치료라든지 이런 보완치료,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, 저 음식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저 항암 앞두고 있는데 음식 어떻게 해야 되죠? 저 3주 후에 수술 이제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사이에 음식 어떻게 해야 되죠? 이 음식에 관련된 궁금함 굉장히 많으세요. 자, 이거는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포인트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표준 치료를 할 때 그때 해야 할 음식, 항암 시기와 여러분들이 표준 치료 완전히 다 끝나고 내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그때 하는 항암 시기는 완전히 다르다. 그 다음에 내가 항암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하는 음식의 시기, 이게 완전히 다르다. 자, 이 포인트를 좀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항암이라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표준 치료를 시작하실 예정이잖아요. 자, 이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자, 첫째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. 이게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보다 사실은 훨씬 중요해요. 내 몸에 음식 시계를 맞춰 놓는 거, 이게 가장 중요하다. 지금 항암이든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요. 자, 두 번째는 먹는 시간에 먹고 먹지 않는 시간에는 비워두는 이 규칙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근데 예외인 분들이 있어요. 이 규칙을 지킬 수 없는 분들. 음식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당장 나는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없는 분들, 나는 소량씩밖에 먹을 수가 없다, 이런 분들은 조금씩 한 2시간마다 그냥 자주 드실 수밖에 없는데,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식사는 드실 때 드시고 비울 땐 비워두는 거,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세 번째는 물을 틈틈이 많이 드시는 거, 이거 중요합니다. 찬물 말고요, 적어도 미지근한 물, 그 다음에 조금 따뜻한 물, 이거를 많이 드셔서 몸에서 노폐물 순환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 많이 마시는 거, 이거는 수술을 앞두고도 마찬가지고 항암을 앞두고도 마찬가지고 항암을 하시면서도 많이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까를 늘 생각하고 계시는데,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. 좋은 채소를 많이,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겁니다.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다 익힌 채소로 드셔야 되고,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몇 가지 채소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 정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그 다음에 항암을 앞두고 있거나 항염을 위해서 채소가 가장 중요한데, 물론 매 식단마다 나는 쌈채소를 정말 많이 먹는다, 또는 나는 나물 반찬을 정말 많이 먹는다, 그러면 괜찮은데,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채소, 특히 녹색잎 채소 2~3가지는 꼭 들어간 상태에 믹서기로 갈아서 200ml 정도는 드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. 염증을 낮추는 데는 채소가, 특히 녹색잎 채소가 도움이 많이 된다. 자, 5번째, 여러분들이 수술이나 항암을 앞두고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서 체중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된 분들이 계세요. 이 체중 감소가 많이 된 분들은 2가지 경우가 또 있는데, 한 가지 경우는 원래도 체중이 조금 넉넉히 있어서 빠지긴 빠졌지만 그게 그냥 보통 체중 정도 또는 그거보다 조금 넘게 그 정도로 유지되는 분이 있고, 자, 2번째는 원래 보통 체격이었는데 암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하고 금식하고 이러느라 몸무게가 5kg에서 한 10kg까지 빠지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러면 너무 마른 상태가 되죠. 자, 그럼 첫 번째, 좀 살이 넉넉히 있었던 분이 체중이 좀 많이 빠졌다고 하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몸에 있는 지방이 결국은 분해되면서 여러분들 에너지 필요한 것들 다시 채워주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은 괜찮으세요.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물은 많이 드셔서 이제 계속 순환 잘 되게 이것만 유지해 주시면 되고, 자, 근데 2번째, 원래도 말랐는데 또는 원래 보통 체격이었는데 체중이 많이 빠진 분들이 있죠. 자, 이분들은 텔레비전이나 어디서든 유튜브든 뭐 좋은 음식이다라고 나온 그런 것들을 따라하다가는 큰일 나요. 안 그래도 많이 말랐는데 현미채식 하신다고 이러면은 몸이 너무 축이 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신다든지 항암을 하실 때
잘 견디지를 못하고 후유증 또는 합병증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밤량을 늘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. 우리에게 에너지원을 크게 공급하는 거는 결국은 흰 쌀밥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한 끼 식사하실 때마다 흰 쌀밥의 양을 줄이면 안 되고, 이때 섣불리 현미채식 한다든지 잡곡밥 한다든지 해서 밥의 흡수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거,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그때는 도움이 안 되세요. 그래서 특별히 마른 분들, 보통 체격이었는데 살이 많이 빠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수술 앞두고 항암 앞두고 흰 쌀밥 양 줄이면 안 된다. 오히려 좀 더 늘려야 된다. 필요하다면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감자, 고구마 또는 빵도 드셔야 할 수도 있다. 그 정도로 체중이 더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항암 앞두고 수술 앞두고 중요한 일입니다.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, 기본적으로 내 몸무게만큼은 드셔야 돼요. 하루에 단백질 공급량이 내 몸무게만큼은 적어도 들어오셔야 돼요. 특히 그게 고기를 많이 드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, 적어도 내 몸무게, 내가 60kg면 60g 정도는 하루에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. 특히 그 정도는 육고기로 섭취하는 게 사실 좋아요. 여러분들이 표준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. 단, 내가 만약 신장 수치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간 수치가 높다, 이런 분들, 그다음에 황달 있다, 이런 분들은 고기 또는 지방, 고기 끓인 국물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. 여러분들이 표준 치료를 앞두고 또는 표준 치료를 하는 동안 그때 해야 되는 항암 음식은 나중에 표준 치료 다 끝나고 엄격하게 하는 그 항암 음식하고는 완전 다르다. 결이 다르다. 표준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표준 치료를 하고 있다면은 체력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, 식사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, 드실 때 드시고 안 드실 때 안 드시는 거, 세 번째, 물 많이 드시는 거, 하루에 2리터 정도 체크하시고 드시는 거, 그 다음에 채소, 특히 녹색잎 채소 2~3가지 이상은 조금 더 섭취 많이 하시는 거. 자,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암을 앞두고 있다든지 항암을 하거나 할 때 중요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맨손 체조하는 거 있죠. 그거 굉장히 도움됩니다. 식사하고 나서도 순환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식사하고 맨손 체조 정도 해주시면 너무 좋죠. 자, 아니면 집 안에서라도 걷기 계속 좀 해주시는 거, 그거 몸에 순환하는데 도움되니까 식사하시고 지켜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암 진단 받고 또는 표준 치료하면서 내가 뭔가 더 좋은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건가?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표준 치료를 딜레이 안 하고 그 치료에 들어가는 거,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내 기초 체력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,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 삶을 식사 시간, 운동하는 시간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, 그게 정말로 중요한 항암 식단, 항암 생활입니다. 지금 암 진단받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,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, 식사하는 시간, 운동하는 시간, 이거 먼저 타임테이블 만들어 두고 요것만 먼저 지켜보는 거, 간단한 거,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. 우리 건강하게 표준 치료 잘 마치고요.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.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!